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극단적인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가족 사기단이라고 성토했고 여당은 과잉 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1인 자영업자, 방문 판매원이나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수 고용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시행령을 내일 입법 예고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한 윤모 씨가 항소심에서 고문을 받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오늘 국감에선 가족 사기단 수괴라는 원색적인 말까지 나오면서 조국 장관을 둘러싼 말 그대로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슈플러스 국감 현장을 다녀온 신세아 기자가 워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 기자, 가족 사기단 수괴, 이 발언은 누가 한 말인가요? 네, 오늘 법사위 국감은 서울고검에서 일단 열렸고요. 네. 서울고검 관할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동남북 서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네. 이제 질의는 역시 지금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집중이 됐는데요. 네. 예, 앞서 말씀하셨던 이 가족 사기단 수괴 발언은 네. 자유한국당의 정가변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번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그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색적인데 워딩이 정말 세네요. 네, 여당에서는 당장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현 민주당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법사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을 생각하고요. 다른 말들은 또 뭐 어떤 게 나왔나요? 네, 또 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네. 이제 앞서 이 송기원 의원은 서로 이제 한마디씩 하고 만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굉장히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다른 건 얻지 않으면. 송기현 의원 그걸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내가 어제 당신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딴 사람 얘기할 때 하지 말자고. 그만하세요. 내가 그래서 오늘 얘기 안 한 거야. 아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실 때 얘기 안 한 거라고 내가. 하세요. 예, 네? 그만들 하십시오. 그 예, 버릇을 이렇게 예. 못 버리고 그래. 말씀하실 때. 뭐 정말 끝까지 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과 이제 압박에 대한 성토도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제 좀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검사들에 대한 인터넷상 문자 또 소포 우편물 이런 걸로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검사나 수사관이 있으면 저에게 그거 제가 볼 때는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중앙지검장께서는 어떤 사람이 집중적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 광장을 만들고 있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뭐 역시 원색적인데 여당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 뭐라고 응수를 했나요? 네, 한마디로 그동안 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피의사실 유출과 언어 테러를 한번 생각해봐라. 검찰이 당한 건 일도 아니다라는 반응인데요. 네. 김종민 민주당 의원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또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좀 제안 겸해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 적어도 국회가 또는 정당이 우리 거리에 여과되지 않은 그런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한 막말과 언어폭력도 있지만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2달 동안의 언어폭력과 테러가 검찰 그 여검사의 수백 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만약 여야로 나눠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테러, 언어폭력을 네, 시간상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또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면서 이제 검찰에게 굉장히 철저한 수사를 주문을 했는데요. 네. 이 발언을 했던 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네. 또 이어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 또한 절대로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이 그리고 여권이 그리고 광장에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눈치 살피지 마시고 증거와 진실을 쫓아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국 사태에 대하여 엄정한 진실 규명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검찰 가족 모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드높았지만 이렇게 서초동에 1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검찰 개혁에 촛불을 든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우리 실질적으로 고쳐야겠다는 그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때라고 봅니다. 정의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져야 된다. 그리고 수사는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사의 시기,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저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어떤 사건보다도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많이 검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렇게 촛불을 드시는 이유는 그 이유가 다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 법사위 이 국감은 기승전 조국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엄청난 공방을 벌였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기승전 조국이었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8차 사건의 진범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게 뭐 이미 범인이라고 잡혀서 옥고까지 다 치르고 나왔는데 지금 이춘재가 이것도 자기가 한 거다 이렇게 자백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네, 소위 8차 사건이라고 하는 네. 건데요. 이게 1988년 9월 16일에 경기도 이제 화성군 태안읍의 주택에서 박 모양이 성폭행당한 채 이제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당시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 8개인가를 발견했고요. 네. 그 다음 해에 경찰이 22살이던 이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채모에 뭐 카드뮴, 뭐 티타늄이라고도 하고 카드뮴이라고도 네. 하는데 카드뮴이 발견됐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카드뮴이 많이 있는 중금속이 많이 사용되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이제 그 카드뮴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 철공소나 뭐 농기구 수리소 네. 뭐 이런 곳 등을 다니면서 뭐 수백 명 사람들의 음모 등을 채취해서 네. 이걸 국과수에 보낸 다음에 이걸 뭐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 등을 통해서 윤 씨의 현장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까지 된 것입니다. 이게 그 일일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그 수백 명 채모를 받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뭐 네. 그때 당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문제가 안 된 것으로 비춰보면 이건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지 않았을 거고요. 네. 그 무렵에 꽤 권위적인 경찰 수사 관행이나 이런 거에 네. 비춰보면 다니면서 채모 등을 임의 제출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네. 그래서 임의 제출한 다음에 검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윤 씨 입장은 그러니까 수사 당시에는 자백을 했고요. 네. 1차 판결, 그러니까 1심 판결 당시까지도 자백을 하고 있었는데 항소심부터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네. 고문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인했는데 네. 고문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항소가 기각됐고요. 네. 그 뒤에 뭐 감옥에 있는 동안에 네. 형을 복역하는 동안에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이후에도 네.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뭐 마찬가지로 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은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재심 사유에 해당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420조에서 여러 가지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5호에 보면 뭐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를 할 만한 뭐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춘재가 자백을 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 유 씨에 대해 무죄나 면소를 선고할 명백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이거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니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20년 뭐 청춘 전부를 감옥에서 보낸 건데 강간살인범 누명을 쓰고 이거 뭐 보상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뭐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형사보상법이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법에서는 그런 보상 외에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형사보상은 뭐 별다른 큰 금액이 되지 않는다고 흔히 얘기하고요. 손해배상이 인정되면 위자료 배상 등이 좀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당시에 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한 것인데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것이 어떻게 불법행위가 되느냐 이럴 여지가 있습니다. 뭐 고문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명백히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거나 이런 점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경우 소멸시효도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뭐 고문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그 경우에 고문에 따른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이미 3년, 10년 다 지났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법원은 그 고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무죄 판결 또는 뭐 이런 혐의 없음 판결이 선고되고 이런 마당에 어떻게 이분이 고문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소멸시효와 관련된 국가의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뭐 복잡하네요.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화성 연쇄살인은 피해자 한이 풀릴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좀 경찰이 진상을 확실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서울 상암동 난지 한강공원 부근에서 지난달 29일 열린 철인 3종 수영 경기 중 실종된 30대 남성 노모 씨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률방송은 당시 아비규환 같았던 상황을 참가자 단독 인터뷰를 통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당시 철인 3종 경기 참가자들이 경기 중 사망에도 주최 측은 책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약서의 법적인 효력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상암동 난지공원 부근 한강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참가자들이 호기롭게 우르르 한강으로 뛰어듭니다. 화이팅 화이팅! 가자! 그러나 호기롭던 입수도 잠시, 현장은 금방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물살이 상상 이상으로 거셌던 겁니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상황이 완전 개판이 돼가지고 안전요원들도 떠내려가고 막 사람들 수영 못하는 사람들 다 뒤로 떠내려가고. 결국 이날 실종된 30대 노모 씨는 이틀 뒤 잠실대교 부근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관련 인터넷 게시판엔 완전 아비규환이었다. 수영하면서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사람이 앞에서 떠밀려오고 뒤에서 2명이 나를 잡고 죽는 줄 알았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수영을 아무리 해도. 아무튼 갑자기 물살이 엄청 세져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끌어잡고 막 치고 이런. 아비규환,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상황. 관련해서 당시 주최 측은 사고가 나도 주최 측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참가자들에게 받고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약서 쓰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인데, 근데 그게 되게 서약서 되게 복잡해요.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길거든요. 그게. 일단 참가자가 서약서 내용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작성한 것이라면 서약서 자체의 법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일단 효력이 있고 우리 마치 수술하기 전에 동의서 받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옛날에 뭐 열기구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카레이싱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판례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물살이 뭐 선수 정도면 철인 3종 선수면 뭐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책임을 또 묻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참가자들은 하지만 물살이 통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엔 지난 1일 이번 철인 3종 경기 사망사고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높은 수위와 거센 유속에도 무리하게 경기를 진행해 사고를 자초한 주최 측의 안일한 대회 운영으로 인한 인재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주최 측이 실종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실종 몇 시간 동안 파악하지 못해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실종된 노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한 아내가 주최 측에 문의하자 그제서야 실종된 것을 알아차렸고 실종 5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이 청원인은 그러면서 참가자 전원이 구조됐는지 인원 체크조차 하지 않고 시상식과 축하 공연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조계에선 주최 측이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서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는 이제 주최 측에 불법이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없을 때는 뭐 맞는데 그 물살이 세다는 기준이 행사를 하지 못할 정도인지 행사를 한다면 안전장치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했다면 얼마나 또 촘촘히 했는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런 안전 설치도 전혀 하지 않고 떠내려가도 난 책임 안 져. 그건 좀 아니죠. 관련해서 주최 측은 수영대회 직전 원래 예고된 코스에서 다른 코스로 경로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는데 주최 측은 이에 대해 안전을 고려해 코스를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한강 물살이 뭐 했던 것보다 조금 했던 것보다 좀 뭐 그거는 뭐 예상이 안 되니까 뭐 가장자리를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 안전에 관한 그런 뭐 위험할 거다 그런 것들은 그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인 것 같은데요. 경찰은 대회 당시 드론 촬영 영상 등을 확인하는 한편 대회 관계자들과 안전요원, 참가자 등을 상대로 면밀한 조사를 벌인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